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장역강이거든요. 이런 고장역강에서는 이 마르텐자이트 이제 조직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지 조직이 얼마만큼 인성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되게 돼요. 그럼 이 기지 안에 조직 자체가 딱딱한 조직이다 라고 하면 이런 수소 성분들이 서로 움직여서 H2로 변하며 분압이 증가했을 때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기지 자체가 어느 정도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수소가 막 분압이 증가하고 벌어지려고 할지라도 기지 조직에서 감싸 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르텐자이틱이라고 하는 애들은 아까 말했던 탄소 성분이 높을 때 그리고 냉각 속도가 빠를 때 쿨링 레이트가 빠를 때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소 함량이 높고 냉각 속도가 빠르면 이때 만들어지는 조직 자체가 마르텐자이틱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마르텐자이틱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지성이 강한 강제가 된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텐자이틱은 탄소 함량이 높으면 잘 생기고요. 탄소 함량이 낮으면 잘 안 생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마르텐자이틱이 생겼다라고 하면 하드니스 값이 매우 높게 나오고 굉장히 잘 부스러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탄소 함량에 따라서는 기계의 성질이나 그리고 천이온도. 기계의 성질은 탄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강도, 경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전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면 수칙률, 연신율 이런 것들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 기준은 0.8로 해서 0.8까지는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0.8을 넘어섰을 때부터는 강도는 감소하고요. 그리고 경도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충격 인성에 대한 천이 온도. 저희가 저온용 자재를 쓰거나 저온용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천이 온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천이 온도라는 게 어떤 에너지 값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 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영역을 천이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0도일 때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용하고 있던 게 마이너스 50도의 상황에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50도의 상황에서는 기존에 툭툭툭 치더라도 부서지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50도가 되니까 내가 툭툭툭 쳤을 때 깨지든지 부서지는 현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었냐? 이런 천이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천이 현상은 BCC 스트럭처를 가지는 카본 스틸에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탄소 함량이 높을수록 천이 온도가 높은 온도에 있고 에너지 값 자체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탄소 함량이 높고 그리고 에너지 값이 낮은 것들은 충격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카본 스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용되는 온도 영역이 대부분 다 한계점이기 때문에 이 한계점이 도달하지 않는 영역까지 항상 주의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탄소광에 연속 냉각할 때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간단히 나타낸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용접을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용접을 하고 용문풀이 만들어지고 이 풀이 리퀴드가 되었다가 다시 솔리드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융점에서부터 우리가 냉각 과정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냉각할 때 이 부위의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각 영역이 있고요. 이렇게 영역 중에 스타트 그리고 이런 엔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역을 지나면서 그 영역에 있는 양만큼 각각 조직이 결정짓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나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마르텐자이틱 조직 같은 경우는 급냉되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급냉됐을 때 방금 봤던 스타트와 엔드 이 어떤 지역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생길 수 있는 조직이 안 만들어지고 마르텐자이틱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마르텐자이틱이라는 건 원 소재의 조직이 마르텐자이틱이었다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장력강 같은 경우는 마르텐자이틱 조직이 아니라 페라이트, 펄라이트 이런 혼합상 또는 베이나이트가 좀 들어가 있는 혼합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혼합상에서 이 분율 자체가 마르텐자이트가 높아지게 되면 이 높아짐으로 해서 강도, 경도가 증가하고요. 타프니스라고 하는 인성이 매우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했던 건 작은 충격에 깨질 수 있고 치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틀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제작한 거에 있어서 하드니스 테스트를 해보고 이 하드니스 테스트가 경도값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 이건 마르텐자이틱 조직이 많이 만들어진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새로 용접을 한다든지 후속적인 처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광의 용접성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용접성이라고 하면 재료에 대한 적합성과 시공의 가능성,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탄소광의 용접성 모재에 가장 적합한 용가제와 용접 방법을 사용해서 양호한 용접을 함으로 용접 시공 중 용접부의 품질 안정성을 나타내는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접성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그 확인 전에 재료, 시공, 구조 이 세 가지 측면을 같이 다 고려해서 우리가 용접성을 평가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용접 평가는 표준 용접성 평가와 실용 용접성 평가 이렇게 있는데 자, 표준 용접성은 조성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경화에 대해서, 연성, 균열 자, 이런 요소들을 같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용 용접성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WPS, PQR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시공법의 승인 시험에서 PQR을 우리가 검증하는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PQR에는 인장 시험, 굽힘 시험, 충격 시험, 경도 시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필수적으로 가는 것들은 인장과 굽힘, 필요에 따라 충격과 경도가 추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충격, 굽힘, 인장을 봤을 때 모재가 가지고 있던 성질만큼을 우리가 만족하는지 하지 않는지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광의 용접 연령 앞서 저희가 웰드 메탈 그리고 베이스 메탈 그리고 하즈라고 했던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자 웰드 메탈은 웰딩 컨서머블 용접봉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베이스 메탈은요. 그 모재잖아요. 그 모재 그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즈는 베이스 메탈 부분에 있고 이 부분이 용융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온도 구간에 노출됐어요. 이렇게 노출되다가 보니까 저희 아까 냉각됨에 있어서 노출된 영이 냉각 속도에 따라 조직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조직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직이 냉각 속도가 빠르면 아까 말했던 마르텐자이틱이라는 조직이 되고요. 냉각 속도가 느리면 페라이틱이라든지 펄라이틱이라든지 이런 조직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용접부를 조금 더 세분하게 보면 자, 웰드 메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접봉, 베이스 메탈은 모재사신. 그러면 하즈에서 커즈 그레인과 파인 그레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우리 좀 주의 깊게 봐줄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즈 그레인 존이 있다라고 하면 이 커즈 그레인은 자, 다른 데보다 그레인 사이즈가 커진 지역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그레인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하면 인성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타프니스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즈 그레인 존 이쪽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항상 값이 나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립력과 세립력. 자, 조립력 같은 경우에
조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성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세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정적 미세화 효과가 있게 되고 이때 인성이 증가되는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커즈 그레인과 파인 그레인은 서로 상반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커즈 그레인 존 자체에서 그레인 사이즈가 커져 있는데 냉각 속도마저 빠르게 되면 마르텐자이트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탄소광 같은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런 커즈 그레인 존이 생겼을 때와 그리고 이 커즈 그레인 존이 마르텐자이트화 된다면 매우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취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탄소광도 우리가 앳롤리드 된 상태와 그리고 조금 더 결정력 미세화한다든지 노멀라이징 해서 만든 상태 또는 합금 성분들을 조금씩 넣어서 강도, 경도를 증가한 상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합금강을 조금 넣어서 강도, 경도가 증가했을 때 이런 열영양부의 악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장력강. 방금까지는 그냥 탄소강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질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고장력강입니다. 자, 고장력강은 일반 탄소가 비해서 합금원소를 좀 첨가해서 강도를 높여서 제작한 강이고요. 이렇게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경량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능 향상이 가능한 강제를 고장력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고장력강은 용적균열이 생기기 쉬워요. 이런 고장력강의 용적균열은 탄소 당량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용적균열은 뭐 때문에 생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저온균열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마르텐자이틱 컨텐츠와 그리고 하이드로젠 컨텐츠 그리고 잔류 응력,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합쳐 있을 때 이런 콜드 크랙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적균열이 잘 생길 수 있는 탄소 당량이 높다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 스트럭처 자체가 마르텐자이트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온균열이 생길 수 있는 요소 한번 봐보시면 PCI라고 해서 은적 이런 것들은 수소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소가 우리 웰드 메탈에서 나중에 하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하즈 쪽에 이동한 수소는 이제 서로 원자에서 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H2로 바뀌고 이 H2가 나중에 분압이 증가하고 서로의 결합력을 낮추게 된다면 크랙이 진전되는 현상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응력 집중되는 부위가 토 부분이 잘 될 수 있대죠. 그럼 토에서 끊어진다든지. 그리고 언더비드라고 했을 때 저희가 열영양부 같은 경우가 다른 데보다 취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영양부 언더비드에서 이렇게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온균열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마르텐자이트 컨텐츠 이게 대략 50% 70%까지 가게 된다면 하드니스 값이 한 350 이상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HV 기준입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지 조직이 수소를 받쳐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확산성 수소 양 자체가 15mg, mg per 100g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컨센스 자체도 컨디션이 텐션 스트렝스의 항복 강도의 일드 스트렝스의 2분의 1 이상의 응력이 존재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냉각 속도가 얘는 빨라서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예열을 통해서 좀 제어가 가능하고요. 수소 함량이 많아서 생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용접봉 같은 경우는 드라잉도 하고 그리고 베이킹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소가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를 시켜주고요. 근데 이 제거를 시켜도 안 된다라고 하면 용접 후에 즉각적으로 소킹 처리라고 합니다. 이걸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용접이 끝난 상태에서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수소를 밖으로 빼주기 위해서 한 200에서 300도 정도에서 온도가 낮을 때는 좀 더 긴 시간으로 하고요. 한 300도 정도 했으면 1시간에 2시간 정도를 해주면 수소가 밖으로 확산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소를 제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잔류 응력이 있다고 하면 PWHT를 통해서 스트레스 릴리빙, 응력 제거를 하면 이런 콜드 크랙을 좀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마르텐자이트 최대 강도와 균열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민감도인데 보면 대체로 50% 이상 있으면 위험하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퍼센트는 탄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극약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밴드 앵글을 넘어서는 것들은 우리가 크랙에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